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진짜 시크릿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요. 사실 윤아 사장님께서 제목을 너무 잘 지어주셨어요. 네, 시크릿을 해보시고 실천 조금 해보신 분들, 시크릿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간절히 원하면 된다라는 문구를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명확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캔 사업에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장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책에서 답을 얻었는데요. 레마이 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책인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는 사업이라기보다 심리적인 사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에 의하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단련된 선수들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디스트리뷰터들은 심리적으로 단련된 올림픽 선수라는 것이다. 이 부분, 이 책을 읽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세요. 저는 이 부분 읽었을 때 완전히 공감을 했었는데 사장님들은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저희는 심리적으로 단련된 올림픽 선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한테 제가 궁금한 건요. 멘탈 관리, 잠재의식 관리, 이 심리적인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해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저 역시 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심리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이렇게 시크릿 시리즈 다 읽고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미라클 모닝, 뭐 2억 빛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리얼리티 스탠스백, 이런 모든 책들이 다 그런 잠재의식과 생각, 멘탈 관리에 대한 책이거든요. 저는 이런 책을 읽는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뉴스킨 사업 하기 전에,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한 6, 7년 전에, 쇼핑몰로 조금 힘들 때, 이 시크릿 책을 읽고, 미라클 모닝을 읽고 제가 실천했던 적이 있었어요. 미라클 모닝을.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마음을 잡았던 계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항상 침대 옆에 메모로 내가 원하는 것들 적고, 시각화하고, 시크릿하고 이랬던 적이 이미 예전부터 좀 해왔었는데 그런 게 조금 하나씩 둘씩 쌓이다 보니까 조금 그것도 내공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책을 다 읽기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점 정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더 헬빙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책도 제가 읽고 그 책을 쓰신 작가님의 책을 모두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신세계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읽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해보면 절대 내 거가 될 수 없고 그 효과를 느낄 수 없어요. 내 거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그냥 남의 일인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거라서 저는 거기서 시키는 대로 조금씩 해봤어요. 막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한 번씩 꼭 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잠깐 제가 했던 거 빨리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제 바인더에 있던 걸 조금 몇 가지 찾아왔는데 이걸 너무 확대해서 보면 좀 제가 창피하니까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제가 했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저는 팬클럽이 목표였기 때문에 팬클럽의 달인이다라는 확언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썼고요. 네, 확대하면 창피합니다, 제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보면 제가 일기장 같은 거를 매일매일 쓰진 않아도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많이 썼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상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또 어떤 걸 원하는지, 지금 내 심리 상태는 어떤지, 시크릿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써왔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많이 들여다보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와의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종이 위에 계속 쓰면서 생각을 또 해보고요. 또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제가 멘탈이 막 엄청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 무기력감이 찾아온 이유는 뭘까라고 이렇게 막 써놓은 부분이었어요. 이런 것 모두가 제가 이때까지 제가 6, 7년 동안 읽어온 자기계발서, 그런 시크릿, 잠재의식 관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감사일기도 써보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린 이유는 사장님들께서 실천을 한번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좀 해볼 만하다라는 걸 골라서 실천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여드렸고요. 일단 제가 이거를 퍼왔는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글자가 작으니까. 저희 사람의 몸에는 전자기장이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왜 아우라라는 게 있는데 그 아우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요. 그게 전자 에너지예요. 전자기장인데요. 우리 몸 주변 에너지 4.5m까지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신경을 통해서 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뇌의 에너지와 심장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는 심장 에너지가 뇌보다 약 500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에너지와 비슷한 에너지의 인간을 끌어당긴대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왜 끼리끼리 놀다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뿜는 이 심장에서 내뿜는 에너지대로 그 사람이 끌려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높은 주파수를 지니게 되면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내가 방사하는 에너지는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의 것을 끌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잠재의식 관리,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는 인간관계,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트워크.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 완전 맞는 말이죠. 그래야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좋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론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좀 내용을 좀 간추려 보았습니다. 끌어당김이 왜 중요한지는 지금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서 학원도 하고 목표도 외치고 막 100번 쓰기도 하고 책도 읽고 하는데요. 이 확언이 위험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끌어당김에서 확언이 위험한 이유, 그리고 나는 시크릿을 책을 읽고 굉장히 와닿았어. 그래서 나름대로 책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생각 해본 분 계신가요, 혹시? 네이버에 쳐봐도요, 시크릿 해봐도 안 된다라는 글도 많고요. 간절히 원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시크릿을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파고들어서 다른 책도 읽어보고 접목도 해보고 행동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크릿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유를 알면 아무래도 좀 더 재인식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제가 간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끌어당김에서 확언이 위험한 이유. 혹시 사장님들 확언 해보시나요? 혹시? 확언 해보신 분? 네. 매일 아침 하시나요? 안 해보신 분도 꽤 있으시네요. 확언은 저도 조금 창피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 성공자 사장님들께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그렇고 확언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확언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20년 EBP가 10월에 될 거야 라고 해요. 각자 사장님들마다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그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확언을 말할 때요, 0.1초라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확언이 조금 부끄러워서 저는 글쓰기를 했어요. 100번 쓰기. 혹은 100번 쓰기 아니고 10번씩 매일매일 100일 동안 쓰기. 뭐 이런 거요. 이 확언을 하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같은 힘입니다. 그 말을 하는 힘과 종이 위의 기적은 거의 비슷한데요. 중요한 건 글을 쓸 때도 어떤 기분이 드냐. 이것을 느껴보시고 0.1초라도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내가 꿈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너무 꿈을 크게 확언을 해버리면 오히려 저항이 생겨요. 저의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2020년도 10월까지 백만장자가 될 거야. 꿈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제가 확언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말도 안 되지라는 기분 들거든요. 아무리 꿈이 커도 그렇지 뭐 상황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저항입니다. 그런 저항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확언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저항이 생긴다는 거는 어떤 끌어당김을 하느냐, 차라리 끌어당김이 안 되면 차라리 나은데요. 오히려 안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상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요, 이 끌어당김의 핵심은요, 확언으로 저항을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확언을 하고 100번 쓰기를 하고 글을 쓸 때 아주 잠시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끌어당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내 전자기장이 4.5m까지 이렇게 아우라가 펼쳐진다고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저항이 생기면 저항에 대한 에너지가 발사가 된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절대 그 확언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무언가 원하는 게 있고 목표를 설정하실 때에는 그래도 내가 이 목표를 외칠 때 그래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은 하겠는데? 라는 확언을 쓰시고 외치시면 그게 상상이 되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랬을 때 나오는 에너지로 인해서 끌어당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왜 확언을 하면 할수록 불편한 마음이 드는지 알게 됐었어요. 두 번째는요. 시크릿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저는 이걸 느꼈어요. 정말 간절하게 원했었어요. EBP를. 근데 그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근데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걸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간절함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굉장히 몰입했는데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내가 EBP가 되는 게 확실한데 왜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분명히 나의 파트너가 될 걸 알고 있다면 왜 간절하게 원하시냐는 거예요. 나 또한 PA가 되는 게 확실하고 그 목표를 설정했는데 왜 다른 사람의 성장이 부럽나요?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내 기분이 다운되는 걸 느끼는지. 내가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는 게 확실한데 왜 하와이 특공대 시스템이 일단 나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선뜻 그 시스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하와이 특공대반 들어갈 때 무서웠다고 제가 몇 번 스피치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단했고 들어갔지만 아마 사장님들께서도 내면에 나와 대화를 많이 해보신다면 혹은 앞으로 만날 파트너 사장님들의 어떤 동기부여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들이 아마 한 번쯤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간절하게 원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해빙 책 읽으신 사장님 많으시죠? 더 해빙 책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당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간절히 원하시나요? 내가 핸드폰 여기 내 거 있는데 아니요, 그건 이미 제 건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안 들어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편안하게만 느껴져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가거든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요. 결론적으로 결핍에 치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그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는 없음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이 더 해빙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도.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갖고 있다면 이걸 간절히 원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없다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백만장자인데 백만장자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함은 조바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의 핵심은요, 간절할수록 멀어집니다. 이미 나에게 있음을 믿기에 평온한 상태를 느끼는 것, 이게 시크릿의 핵심이에요. 내가 다음 달에 EBP가 될 건데 왜 간절한가요? 그렇게 조금씩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가 뉴스킨에서 행복하게 사업을 하는 내 모습을 온전히 믿는다면 지금 하루하루가 행복할 거라는 거죠. 굳이 내가 백만장자가 돼서 PA가 돼서 내 그룹원들이 막 100명 이상, 100조 이상 있을 때에만 행복함을 느낀다? 그거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원하고 계속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있어요. 나의 원하는 삶? 5년 후에는, 예를 들면 5년 후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조금씩 한 명 한 명 만나서 소비자도 만들고 파트너도 만들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도 해보고 이런 상황들이 과정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것도 추억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까 안 힘들다? 이거는 조금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래도 평온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과정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PA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평온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 그러니까 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현주라는 사람이 10년 후에 굉장히 성공을 해서 김경주, 김정수 사장님처럼 굉장히 큰 리더 사장님이 되어 있어요. 10년 후에 이현주는 500만 장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500만 장자 이현주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힘들 때, 한 명 리크루팅하고 부정당하고 거절당하고 이 힘들 때
힘듦을 느끼는 이현주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는 책에서 질문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울컥 하는 거예요. 아, 조금만 기다려. 너의 삶이 조금 있으면 다가와.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온한 상태. 나는 어차피 그 삶을 살 거니까. 이게 시크릿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재인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시크릿에 심취한 이유는 뭐냐면 잠재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 뭐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무슨 종교야? 이게 뭐야? 미신이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 되게 쉽다라는 생각했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굉장히 힘든 노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막 힘들게 뭐 이렇게 감옥 가서 고생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쉬운 게 아닐까?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책들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사장님들은 잠재의식을 조금 바꿔서 조금 재미있고 쉽게 내가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면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100번 쓰기 3개월 동안 하라,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하라.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못할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쉬운 아직 것 간절하지 없어요? 않군요. 이렇게. 네? 조금 쉬운 것 없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100번씩 100일 쓰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안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연습이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사장님들, 뉴스킨 사장님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 부정에 갇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부정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많이 빠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부터 분류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요.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를 하는데요. 조금씩 정말 우리 삶에서 뉴스킨에서 할 수 있는 거 제가 조금씩 한번 예를 적어봤어요. 아직 내가 사업자 조금 같아서 2000집을도 간당간당해 이렇게 생각할 수 이런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초기 단계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저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실적 조회하는 게. 그렇지만 2000GV 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는 거예요. 2000GV라도 하는 게 어디야? 나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를 믿고 뉴스킨을 써주는 소비자가 한 명밖에 없어가 아니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감사하다. 그래서 이분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는 거. 이번 달에 뭐 이 금액은 다 다를 수 있어요. 1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달에 뉴스킨을 통해서 10만 원을 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지금 코로나로 아프신 분도 참 많고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요. 건강하게 이 시스템을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 있죠. 정말 세세하게도 감사함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부하다? 너무 평범하다? 많이 들어봤어. 나도 해봤거든.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냐고. 이거를 정말 해보면 진심으로 한다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이 내 현실에서 변화가 생긴다. 저는 그걸 좀 많이 경험했고요. 감사함이요.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한 것만큼 에너지 파장이
강력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금백감 끌어당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진짜 정말 이 사업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내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가 강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강한 게 감사한 에너지래요. 그게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운이 많이 따라요. 행운이 많이 따라요. 제가 이 책 구절이 너무 좋아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잠깐만요. 네. 제가 글씨가 좀 작으니까 바로 실천하는 우리 이정 사장님.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일본의 마쓰시타 그룹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래요. 이분은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고요.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들어가야 했대요. 그는 타고난 손재주랑 성실성을 바탕으로 일본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셨는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3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났지요? 라고 했습니다. 3가지 은혜.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라고 해요. 이게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걸 원망하고 건강하지 않은 내 모습을 싫어하고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이렇게 다들 대부분 얘기하는데요. 이 회장님은 이게 은혜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고요.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쓸 수 있었고요. 또 못 배웠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반성 많이 했거든요. 반성도 많이 하고 진짜 성공자들은 생각이 다르고 감사함을 이렇게까지 느끼는구나. 정말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는 잠재의식을 바꿔서 멘탈 관리를 잘해서 심리적인 올림픽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시크릿과 이 감사만 하면 되냐? 나는 시크릿 열심히 하고 있어. 잠재의식 관리하고 있고요. 막 상상하고 시크릿 걸고 시각화하고 확언하고 감정을 실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이 2가지만 하면 되냐? 아마 그런 사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아닙니다. 행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시크릿과 감사를 동반한 행동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행동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크릿과 감사만 한다고 해도요. 그거는 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에서. 이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 또한 일본에서 가장 소득세를 많이 내는 회장님이신데요. 지구는 행동의 별이라는 말을 했어요. 지구라는 별에 사는 우리는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주파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감사하면서 행동을 하나하나 해낼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크릿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시크릿 책을 읽고. 그리고 감사일기만 쓰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없는 시크릿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이 책들을 다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아무리 지금 대문 실력이 뛰어나고 STP 실력이 뛰어나서 그룹을 많이 확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을 확장한 이후에는 저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 리더는 생각이 달라야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우리 뉴스킨에서도 리더 사장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실제로 또 저희 리더 사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BD가 돼도 PA가 되더라도 내가 생각이 이렇게 감사함이 없고 긍정적이지 않으면 또 좋은 에너지를 뿜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내 파트너는 왜 저래? 왜 우리 스폰서 선생님이 이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큰 조직을 운이 좋아서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 책들을 제가 읽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가 스텝 바이 스텝 읽어 나갈 때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파트너가 한 명밖에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아직 파트너가 없어. 괜찮아요. 예비 파트너도 앞으로 생길 거고 소비자가 있으면 감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시크릿과 감사를 함께 하면서 행동도 함께 하면 저희는 좋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 좀 공유를 해봤고요. 저는 제가 책을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더 해빙이란 책이 굉장히 와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 강의가 사장님들한테 얼만큼 이해가 됐는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크릿을 처음 접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기회로 잠재의식과 시크릿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책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짜 시간이 저는 마친다 그래가지고 벌써 마치나 하고 시간을 봤더니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고